2015 중국 갑조리그 5라운드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선 박정환 선수와 탄샤오 선수의 대국, 이 갑조리그에서만 5차례 만남이 됐는데요. 오늘 봐도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박정환 선수가 초반 출발은 그다지 좋다고 볼 수 없었지만 중반에 이 중앙에서 상대의 무거운 행마를 제대로 꼬집어냈고요. 지금 박정환 선수가 좀 주도권을 쥔 채 중앙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 오늘 바둑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실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세돌 선수의 판도 그랬지만 이 바둑도 대난전입니다. 네. 그나마 이세돌 선수의 바둑은 이제는 뭔가 끝내기 쪽 승부로 갈 것 같고요. 지금 이 상변 대마를 좀 노릴 줄 알았는데요. 다시 그쪽을 공략해 나가네요. 우선 첫 번째는 백의 마지막 수가 2수였는데요. 지금 여기를 두니까 이곳을 두고 찔러 들어간 것인데 백의 이수 자체가 다음에 여기 젖히는 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키는 의미가 있고요. 그와 동시에 백도를 좀 괴롭히면서 이런 교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 백도 그냥 안에서 사는 건 불만이겠죠. 네,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성동격서의 작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중앙 쪽을 흙이 건드렸지만 이 모든 것은 상중앙 쪽의 공격을 엿보기 위한 사전 단계죠. 네. 지금 목표 지점은 역시 상중앙인가요? 네. 그리고 최종 목적은 이 양쪽의 백도를 괴롭히면서 이곳과 우측에 흙집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한중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중국 갑조리그 1, 2위 팀 간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주장전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고 지금 아까 살펴봤을 때 1대 0으로 우한 팀이 앞서 나가는 상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은 수볼 항저우 팀인데 일단 박정환 선수가 패한다면 최대로 잘 돼봐야 지금 승점 1점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네. 특히 더욱 주장전이 중요해졌습니다. 중앙전이 전개되는 이 시점에서 흐름은 박정환 선수가 뭔가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집이 많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상대의 행마를 좀 꼬이게 만들었을 뿐이라서 결국 이 바둑은 이쪽 아직 미지수 부근인 우상과 우변에서 어느 정도의 흙 집 모양이 나느냐, 그리고 백돌이 타개가 잘 될지 아니면 약간 괴롭힘을 당할지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이 흐름은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실 흑의 공격이 그리 통렬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패했네요. 아쉽네요. 네. 이동훈 선수가 속기로만 지금 3번째 출전인데 앞선 두 대국에서는 구리 선수와 미위팅 선수 이 중국의 정신적인 지주와 떠오르는 태양을 모두 꺾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바둑도 기대를 했는데요. 그나저나 이 렌샤오 선수 앞으로 한국 바둑계가 좀 경계해야 할 선수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3라운드에서 김지석 선수를 또 잡았잖아요. 그렇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랭킹도 중국에서 9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경계해야 할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상변 흙이 지키기는 했지만 이 하중앙에서는 약간 손해 본 거 아닙니까? 전체 균형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대략 이제 집 모양만 살펴보면 이곳이 약 15집 정도 되고요. 20, 22, 24, 26,
여기는 이렇게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30, 40, 50, 100이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봤을 때 한 52집 정도 납니다. 흙은 네, 이곳이 18집이고요. 20, 22, 24, 25, 30, 39, 대략 이곳을 제외하고 한 40집 정도 납니다. 그럼 덤을 제외한다면 한 19집, 한 20집 정도 내야 네. 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계산하지 않은 부분이 이 부근과 이 부근인데 네. 20집이거든요. 음, 딱 어려워 보이네요. 사실 흙이 괜찮았기 때문에 좀 더 중앙에서 백을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는데 생각만큼 잘 풀리진 않았습니다. 네. 이런 진행이라면 역시 끝내기에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박정환 선수 승부수네요. 아, 이건 상중앙 잡겠다는 거죠? 네,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백돌은 지금 여기를 찌르면 흙은 항상 한 칸을 띄어서 받아야 합니다. 지금 네. 느는 것은 계속 뚫고 나가서 양쪽이 끊기기 때문에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한 칸을 띄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 두 점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백은 여기에 한 집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제 이곳은 흙에 걸리지만 여기에 양쪽으로 한 집이 확보가 되어 있고 여기를 두면 쉽게 살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박정환 선수가 지금 노리는 것은 이 대마가 아니라 어, 이 대마를 공격을 가다가 백이 살 때 다시 늘어서 이쪽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빅매치가 많았는데요. 김지석 선수가 커제 선수를 잡았다는 소식이네요. 사실 그 대국이 저는 가장 좀 한국 선수가 이겼으면 하고 바라는 대국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네. 이 김지석 선수가 지난해 연말에 삼성화재배 우승컵을 들어올릴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 보였고 대국 내용도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이유를 알 수 없는 부진에 빠지면서 음, 세계 대회에서도 좀 부진하고 국내 시합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합 성적이 5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2015 시즌 중국 갑조 리그도 1승 3패에 불과하거든요. 네. 상당히 부진했는데 오늘 1승이지만 앞으로의 행보를 예상해 볼 때 그 1승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상대가 커지의 선수, 앞으로 한국 기사들이 가장 경계를 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선수를 오늘 김지석 선수가 꺾음으로 해서 확실히 김지석 선수가 앞으로는 좀 홀가분하게 대국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최철환 선수의 가장 먼저 승전보에 이어서 김지석 선수의 승전보 소식도 전해드려서 기쁩니다. 이 박정환 선수의 이 붙이고 선수를 잡아서 또 우상을 계속 공격한다는 이 작전은 참 생각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네, 박정환 선수가 냉정하게 보면 좀 형세를 불리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작전을 들고 나올 리가 없는데 중앙전에서 약간 실패를 했다고 느끼는 것 같고요. 저는 그 원인을 찾자면 이 부분에서 이 후수로 처리가 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고 네. 지금은 그냥 무난한 흐름으로 가서는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기를 지금 끊어갔습니다. 자, 그쪽이 두 점이 잡혀 있는 건데요. 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백도를 살리는 것은 뭐 탄샤오 선수도 어렵지 않습니다. 쌍방이 신경 쓰는 부분은 백이 살고 흙 여기를 잡으러 왔을 때 이 백 4점의 생사입니다.
살기 전에 하나 교환을 하네요. 지금 저수는 당연히 부분적으로는 대학수인데요. 흙이 이렇게 반발했을 때 손해죠. 집으로는 많이 손해죠. 여기 네. 따내는 게 있어서. 그런데 어차피 탄샤오 선수도 지금 승부는 이 흙이 104점을 잡으러 올 때로 보고 있고 그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미리 교환해두고 살려는 생각입니다. 약간의 손해는 뭐 이 바둑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네. 이미 흙이 이 상변이 전부 깨지고 우변이 돌파를 당하면서 잡으러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몇 집 손해나 뭐 그런 걸로 승패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지금은 양 선수 모두 이 우상 쪽 최후의 승부처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에 울산기가 잡힌다면 뭐 그건 집 차이가 꽤 크겠죠. 네, 그때는 뭐 당연히 흑승이죠. 이 우변에서 상변으로 돌아간 흑집을 백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반대로 그 기가 산다면 백승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생사도 약간 관계가 있었네요. 만약 흑이 이쪽으로 뚫어서 받았다면 백이 뭐 여기만 선수가 돼도 그 자체로 살아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귀를 지킨다면 네, 아,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피하기 위해 네. 흑도 이쪽을 단수기보다는 뒤로 받았습니다. 네. 그쪽 다 선수해 놓네요. 모양만 놓고 보면 흑이 좀 무리스러운 작전으로 보이긴 하는데 네, 역시 그곳을 잡으러 가려는 목적이었죠. 이 갑조리그에서 항상 이곳에서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하면 선수들이 타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쯤 되면 타협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정말 타협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갑조리그가 이제 타협이 많은 것은 속기 시합에 비해서 그만큼 이제 수를 멀리 깊게 내다볼 수가 있고 결국 어느 한쪽이 크게 다치는 경우가 그래서 적은 거죠. 하지만 이쯤 되면 이제 뭐 두 선수 모두 초읽기거나 또는 초읽기에 근접해 있고 그리고 정말 지금은 흑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잡으러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시 집으로 어떻게 된다든지 또는 백이 잡혔는데 뭐 다른 변화가 생긴다든지 네. 그런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에 몇 수는 좀 예측이 돼요. 지금 이곳이 전부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둘 때 흑은 받아야 합니다. 네. 이 단수도 백에 걸리죠. 물론 백이 지금 당장 해놓진 않을 겁니다. 그럼 막으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늘어서 둬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호구 치는 것은 백도 호구 치고 잡으러 갈 때 이 일선 내려서는 선수가 백의 사활에 대해서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쪽 밀고 들어간다면 결국 패 정도 나고 패라면 어떻게 될지 흑의 입장에서는 패도 내어주지 않으면서 잡으러 가려면 방금 전 상황에서 이제 일선 내려서는 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이때는 호구 치면 급소를 가서 이제 넘는 것이 있고 막으면 이렇게 두어서 백돌이 이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귀에서 살아있죠. 그렇네요. 자, 그럼 백도 조금 더 팽팽하게 둬야 될 것 같은데요. 백이 뭔가 다른 수법을 생각해 본다면 이 장면에서 먼저 치중 가는 것이 일단은 더 어렵고요. 여기서부터는 네,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분명한 건 승부수를 던진 쪽은 박정환 구단입니다. 네. 초반의 실패 이후에 중앙에서 분명 흐름을 역전시켰는데요.
다시 이쪽 부근에서의 처리, 그리고 그 전에 이 3-3을 들어간 수가 어땠는지. 지금은 모양으로만 놓고 보면 흑이 좀 더 피곤한 싸움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모양이 아무리 고약해도 다 잡으면 그만 아닙니까? 네, 뭐 그것에 희망을 걸어야죠. 자, 여기서 백이 치중하는 수가 가장 어렵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백도 이런 교환은 쉽게 하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교환이 되는 순간 흑이 일선을 넘어가는 수가 생기면서 또 밀어도 계속 늘리면 그만이니까요. 만약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때는 정말 백이 잡혔습니다. 네, 아마 백도 이 교환을 하지 않은 채 뭔가 다른 수를 연구를 할 테고요. 제가 지금의 이 작전이 흑이 부담스럽다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항상 이 잡으러 가는 쪽은 늘 어렵습니다. 살려고 하는 쪽은 지금 몇 가지 수법이 있죠. 이 호구 치고 귀에서 승부를 볼지, 그냥 치중 갈지, 아니면 까다로운 수는 굉장히 많은데 뭐 이런 자리만 붙여도 사실 어떻게 받아야 할지가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다수 읽기를 해야죠. 네. 박정환 선수가 연장책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받지 않으면 이곳을 이어서 전체 백을 잡으러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백도 그쪽은 받아야 하겠네요. 평소에 보면 이 박정환 선수가 탄샤오 선수보다는 좀 더 장고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초읽기에 먼저 몰렸을 것 같고요. 박정환 선수가 초읽기인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그 탄샤오 선수도 초읽기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와서 흑이 안 잡으러 갈 수는 없죠. 뭐 이쪽에서 안 잡으면 둘 곳도 없네요. 네, 둘 곳이 없습니다. 아슬아슬한데 일단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붙이는 수는 그래도 흑이 꾸역꾸역 견뎌내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지만 2호도 끊었을 때 어차피 이곳을 끊기 위해서는 백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건 견디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역시 이 귀 쪽에서의 사활만 좀 걱정을 하면 되는데요. 네, 그냥 치중을 갔을 때가 가장 어려워 보이는데요. 흑이 이쪽을 붙여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백이 재추격을 해올 때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패라면 역시 흙이 좀 위험한가요? 사실 패도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우선 어떤 패가 되느냐가 중요하고요. 네, 어떤 패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체 패감이 몇 개가 나올지 그런 것이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패냐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다른 곳의 패감이 과연 누가 많은지를 또 세어보아야겠죠. 흑은 이 부분의 패감이 몇 개가 나오고 또 좌상 쪽에도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이쪽에 패감이 되는 것도 사실은 이 패가 얼만큼의 부피로 아, 네, 커지면 또 그렇죠. 바꿔치기가 네. 가능하죠. 그래서 패가 났을 때는 사실 앞날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백이어도 참 갑갑할 것 같아요. 모양은 될 것 같은데 딱히 이렇게 두면 된다 싶은 수단은 확 보이진 않습니다. 네. 아, 붙여갑니까? 예상 중에 하나이긴 했지만 이곳을 젖혔을 때 제 눈에는 베개 수법이 한눈에 들어오진 않거든요. 만약 이 백대 말을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내고 승리를 거둔다면 정말 박정환 선수의 이 과감하고 무시무시한 결단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오랫동안 기억에 남겨주길 바랍니다. 이런 건 기억에 남아도 좋죠. 네.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멋진 명승부. 사실 프로기사라면 누구나 꿈꾸는 승부일 텐데요. 이제 그것이 정말 비중이 큰 승부여서 그럴 경우가 있고 또 내용 면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오늘 바둑은 뭐 비중에 있어서는 사실 여타 세계 대회에 비해서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약 이 돌을 잡아낸다면 내용 면에서는 정말 멋진 한 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진행하는 두 판은 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만큼 흥미진진하다는 얘기인데요. 네, 2015 중국 갑조리그 5라운드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네, 다시 이세돌 선수의 판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 바둑은 갑자기 큰 변화가 생겼죠. 중앙에서 이세돌 선수가 생각보다 큰 집을 만들어냈지만 스위에 선수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서요. 이 부분에서 이 둘 중에 하나만 흙이 둘 수 있었다면 흑승이 유력했는데 어쨌든 양쪽을 모두 지켜냈습니다. 이 바둑은 끝내기 승부로 가겠습니다. 네. 역시 흑이 기대할 곳은 우변에서 얼마나 득을 보는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스위에 선수에게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이 교환은 안 해놨을까요? 지금 보면 이곳 이외에는 그렇게 큰 자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흑이 이 우측의 백도를 공격하다 보면 다음에 가장 큰 자리는 이곳밖에 없습니다. 이 수 자체가 역끝내기 5집 이상이라서 네. 이곳을 교환하고 똑같이 두었다면 좀 더 스위에 선수가 정교한 수순이었을 텐데 그럼 흑이 손을 뺄 수도 없는 자리였는데요. 네, 그렇죠. 흑이 뒤를 막았던 상황이어서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약간 오해를 했던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있는다면 네. 저는 계속해서 이 자리는 백이 걸리라고 보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 내려서는 큰 자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예 여기를 손을 빼고 늘 때 뒤로 해서 이렇게 돌려버릴 수도 있네요. 그렇다면 안 둔 것이 아니라 못 둔 거네요. 백이 있고 나서 그냥 나가는 건 득이 없나요? 그냥 나가도 여기를 치고 한 번 더 덮어 씌우면 네. 그 전에 흑돌이 이곳에 오기 전에 백이 꼬부린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흑이 두 점으로 이렇게 막은 자세가 굉장히 두터운 곳이었네요. 네, 그렇네요. 그 전에 개괄했을 때에는 반면 10집 이상이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백이 양쪽을 두지 못하는 흐름이었지만 여기도 백이 이었다고 보고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때와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보면 백집 6집이 늘고 흑집은 한 6집 줄었습니다. 네. 안팎으로 한 12집, 3집 되네요. 네, 12, 3집 정도인데 여기를 제압하면 이 수 자체가 역끝내기로 6집 이상의 그 사이에 이쪽에서 약간 득을 볼 수 있고요. 저는 이 자리까지는 백이 걸리라고 보고 미세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런 흐름이라면 그래도 이세돌 선수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네.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쪽 다 교환해 놓고요. 네, 지금 사실은 또 한 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흙이 여기를 밀었을 때 실전은 꽉 받았습니다. 그래서 끊고 여기를 두고 이렇게 교환이 되고 있거든요. 네. 돌이켜보면 괜히 여기를 꽉 받았기 때문에 지금 좀 당했는데요. 네, 지금 수순이 조금 틀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쪽으로 백이 실전으로 단수를 쳤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진행에 미스가 있었네요. 이렇게 된다면 어떤 건가요? 어차피 같죠. 비슷한가요? 네, 지금 수수는 분명 미스가 있었지만 백이 이쪽을 단수치나 이쪽을 단수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떻게 되든 백이 조금 당한 장면입니다. 지금 백이 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백이 꽉 받았기 때문에 이 호구를 선수로 당했어요. 백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백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 생각보다 이 부분에서 이제 단수치고 이어간다면 많이 당합니다. 네. 모든 처리를 끝낸 후에 여기를 잡는다면 흑승이 유력해 보이네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중앙을 선택한 흑의 선택이 좋았던 겁니까? 네, 이세돌 선수가 정확한 판단이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이 두 쪽을 다 두더라도 그게 더 승리에 가까운 길이었네요. 돌이켜보면 백이 양쪽을 다 두어서 이쪽에서 한 13집 정도 득을 봤지만 그 과정에서 이 한 점 손해를 봤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양쪽이 나뉘면서 이 부분을 선수로 당했고 그 다음에 선수를 잡아서 흑이 여기까지 잡는다면 애초에 제가 계산했던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오늘 바둑은 이세돌 선수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었던 바둑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역시 그 자리가 크죠. 많이 당했습니다. 네, 지금은 확실히 흑이 이겼네요. 반면 10집 이상의 차이로 보입니다. 네. 돌이켜보면 이세돌 선수가 서로 간의 이 느긋한 흐름에서 이쪽을 붙이면서부터 갑자기 바둑을 과격하게 만들었고요. 그 사이에 또 한 번의 과격한 수가 나오고 이쪽을 끼울 때 이 상상을 초월하는 돌아서는. 이쪽을 잇는 수 네. 그리고 상대의 이 까칠한 끼운 수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 이쪽 부분에서 이세돌 선수의 이 전투력은 이세돌 선수가 왜 중국에서
물론 한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지만요. 중국에서 왜 중반 13단으로 불리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 이렇게 검증이 되네요. 네, 이제 10집 차이라면 변화가 있을 만한 곳은 없으니까 이대로라면 이세돌 선수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네, 10집도 확실히 넘게 차이 나는 것 같네요. 중국 랭킹 1위를 상대로 이 정도의 내용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둔다면 정말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맹활약하는 이세돌 선수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벌써 바둑계도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지만 세계 대회는 사실 이 여름부터 시작이거든요. 항상 보면 LG배부터 시작해서 이제 삼성화재배 또 중국의 몽백화배 이런 식으로 쭉 펼쳐지게 되는데 이세돌 선수 2015년은 한번 기대를 걸어볼 네, 만할 것 다시 같습니다. 한번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아주 완벽하네요. 네. 지금 속속들이 한국 선수들의 승전보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강동윤 선수가 또 미팅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미 김지석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 최철한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네. 오늘 7명의 한국 탑 랭커가 출전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동훈 선수를 제외하고는 3명의 선수들이 네,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국도 승리가 유력하고요. 오늘 이 한국의 최강 진용이 맞서는 이 중국 선수들 만만치 않았거든요. 네. 멤버들도 화려합니다. 탄샤오, 커제, 스위에 미이팅, 렌샤오, 왕시 이런 선수들을 상대로 아주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표를 거두었네요. 흑불개승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주장전에서 승리를 거두는 이세돌 선수인데요. 개인 승수 3승을 지켜나갑니다. 참 오늘 바둑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세돌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네요. 네, 바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중앙이라고 하는데요. 이세돌 선수가 이 중앙 경영에 있어서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또 정확한 형세 판단 그리고 수익기 오늘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한 판입니다. 네, 박정환 선수와 탄샤오 선수의 바둑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2015 중국 갑조리그 5라운드입니다. 현재 한국 선수들이 4승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박정환 선수도 좀 승전보를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네, 중반까지는 낙관할 수도 있는 형세였는데요. 지금 그 이후에 중앙전에서 실패를 하면서 박정환 선수가 약간 위기에 몰렸고 지금 우상기를 잡으러 가는 승부수를 던진 상황입니다. 네. 역시 그 자리가 어렵죠. 네, 그쪽이 어렵습니다. 그쪽을 잘 모르겠네요.
네, 승수 하나 차이로 수거울 항저우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우한이 바짝 뒤를 쫓고 있습니다. 또 이 바둑이 주장전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데요. 그쪽을 미리 해놓는 건 왜 그러는 거죠? 글쎄요, 연장책일지 아니면 음, 어떤 뜻이 있을지. 혹시 패가 나게 된다면 좀 손해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그것보다도 네. 흑이 먼저 이 두 점을 살려서 백에게 이쪽 사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데요. 지금 타이밍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네, 지금 저 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저도 짧은 시간 안에 뭐 네. 모든 것을 수익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박정환 선수가 이 삶을 강요하는 타이밍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백이 손해지만 뭐 선수로 살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백이 이 단수가 선수죠. 네. 그래서 박정환 선수는 지금 백에게 이곳 삶을 강요하고 있는데 백이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이어서 살면 백은 백대로 여기는 네. 살아 있어요. 다음에 있는 수가 있습니다. 받아야 되고요. 따낸다면. 지금 아까와의 차이는 여기만 하나 자충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여기 자충이 생긴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를 흙이 넘어갔을 때 이제 끊고 받을 때 원래는 이 수가 없다면 아무 수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백돌이 여기 있어서 우상계에서 수가 납니다. 이건 달라졌는데요. 만약에 박정환 선수가 그 중앙 쪽에 백의 삶을 강요하지 않고 그냥 일선을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이거는 결국은 이쪽 붙이는 패가 되겠습니다. 그냥 잡는 건 이제는 없어요. 네. 아마도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패감 승부가 되겠는데요. 자, 그쪽은 살아있죠. 네, 박정환 선수가 왜 이곳을 먼저 공격을 들어갔을까요? 사실 넘는 것이 어려운 수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수익기가 있었을 텐데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괜히 먼저 선수 교환을 하다가 백돌이 여기 와서 네. 그냥 넘을 수 있는 모양이 패가 되었거든요. 대국자가 더 깊이 봤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글쎄요, 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체 백감을 쓰는데요. 지금은 상변과 우변 쪽이 전부 돌파를 당한 상황에서 백돌을 잡으러 가고 있기 때문에 흑은 저런 패감을 다 받아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박정환 선수가 타협이 목적이 아니라 끝까지 백돌을 추격을 해야 돼요.
네, 앞으로의 팩감 계산 어떻게 되나요? 네, 그것도 백감. 앞으로도 흑의 팩감이 몇 개는 더 있습니다. 일단 네. 이곳이 확실히 팩감으로 듣고 있고요. 여기도 팩감이 되겠죠. 일단 두 개. 개. 이쪽은 팩감이 될지 안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해소를 한다면 또 그 집도 세어봐야죠. 그렇죠. 만약 해소를 하면 새로운 바꿔치기가 되고 이 계산이거든요. 계속 이 패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마 두 선수도 개가를 해볼 거예요. 네. 백도 앞으로 남은 팩감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 그죠. 팩감 쓰네요. 자, 과연 판단이 섰을까요? 아, 받아야겠네요. 제가 지금 이쪽은 흙이 확실한 팩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를 잡는 것이 한 36집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를 돌파하는 것은 그 이상이네요. 아, 그럼 오히려 더 크네요. 네. 네, 실전도 받았고요. 네, 처음 패가 났을 때는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흙이 팩감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백의 팩감이 많이 보이지 않고 이번엔 반대로 백이 이쪽 하변을 쓰면 그 바꿔치기 하는 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느낌상은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빠르게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 네, 올 것이 왔어요. 자, 과연 이 형세 판단이 어떻게 될지. 네, 그 와중에 또 나연 선수가 승리 소식을 들려옵니다. 왕시 선수를 꺾었네요. 네, 오늘 7명의 한국 이 최고 레벨 선수들이 중국 갑조리그에 출전을 해서 현재까지 5승 1패인가요? 네. 굉장한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6승 1패가 될지 아니면 5승 2패로 끝날지. 자, 박정환 선수의 손에 달렸습니다. 오늘의 이런 활약 그리고 최근 이 중국 리그에서의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아주 고무적인 이유는 기존의 탑 랭커뿐만이 아니라 이동훈 선수나 나연 선수 같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 어린 기사들이 중국의 최정상권 기사들을 상대로 별로 밀리진 않습니다. 아, 그렇죠. 나연 선수나 이동훈 선수 확실히 작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을 최근에 이 바둑이나 성적에서 느낄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선수들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중국 최정상권에 이렇게 승리를 많이 거두다 보면 나중에 세계 무대에서 또는 중요한 승부에서 맞붙었을 때 주눅이 들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현재보다 뭐 앞으로가 더 좋을 것은 뻔하니까요. 네, 팩감이 아슬아슬합니다. 그리고 이 하변 쪽에 백이 팩감을 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쓸지 제가 아까 개가를 하다 말았는데요. 네, 만약에 네. 바꿔치기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사석은 백이 2개를 더 따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처리가 되면 그럼 100에 9집, 10집 정도가 많다고 계산해 볼까요? 덤까지요.
그냥 사석이 두 개 많다고 쳤을 때 네. 100집이 한 78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78. 흑은 제가 보기엔 버려도 한 반면 10집은 흑이 이길 것 같은데요. 아, 그럼 바꿔치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네. 하지만 초읽기 상황에서 과연 음, 정확한 판단이 설지 그게 의문입니다. 네, 네. 바꿔치기 이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여기서 되죠? 지금은 흑이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짧은 시간 안에 개가를 확실히 하던가 아니면 팩감 계산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돌아섭니다. 자, 이러면 이제 단순해졌어요. 네. 이제는 쉽죠? 네, 집이 누가 맞냐의 싸움. 과연 박정호 선수의 판단이 만약에 맞다면 이건 정말 이기기 힘든 바둑을 이기는 건데요. 지금 흑이 이겼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박정환 선수 막판에 이 우상기 추격은 정말 대단하네요. 그 얼마나 손에 땀을 쥐고 그 형세 판단을 하셨으면 한숨을 푹 쉬시네요. 네. 그 전에 여기를 붙일 때부터 이 추격을 한 거잖아요. 네. 지금 이곳을 붙였을 때부터 패를 해소해서 바꿔치기가 날 때까지 한 100수 가까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백수 앞날을 뭐 미리 예측을 하고 붙이진 않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렇게 두어야 한다고 강하게 느끼는 그 승부업은 참 대단합니다. 감각적으로 느낀 거죠. 그렇죠. 네. 과연 7명의 한국 선수들이 6승 1패 성적 받을 수 있을지. 네, 곧 결과가 나오겠죠. 네, 확실히 이겼습니다. 미세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이런 모양이 통할 거라고 저는 생각지 못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은 이제 모양으로 먼저 판단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모양으로 봤을 때는 흑이 될 것 같지 않은 형태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백이 그냥 단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끊으면서 뭔가 활용도 더 가능했었고 그러고 나서 살았기 때문에 흑이 좀 마지막 그냥 옥새를 각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깐 들긴 했었습니다만 결국 끝까지 추격을 해서 패 접전을 벌이고 결국은 바꿔치기로 역전을 일궈냈습니다. 참 이세돌 선수판도 그랬지만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승리 소식입니다. 네, 박정환 선수의 승리도 멀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뭐 이기고 지는 것은 늘 있는 일입니다만 그것을 떠나서도 내용 면에서 네. 아주 드라마틱한 요소를 이세돌 선수와 박정환 선수 많이 보여줍니다. 네, 약 90수에 걸친 그 대작전. 웬만한 SF 영화는 저리 가라네요. 엄청난 스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SF 영화는 스피디 하잖아요. 네. 이거는 참 느리지만 참 손에 땀을 쥐게 하네요. 박정환 선수 같은 세계 최정상급 초인류 기사라고 해도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읽었을 리는 없습니다. 네, 네. 읽었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이대로 흘러가면 불리하다는 그 느낌과 그리고 막상 모양은 나쁘지만 이렇게 잡으러 갔을 때 상대도 까다로울 것이다. 이런 모든 그 승부 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와 같은 드라마틱한 승부를 이끌어냅니다. 대단하네요. 박정환 선수 하면은 뭐 뚜렷한 약점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두루 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 이 박정환 선수의 강점을 부각시킬 때 초반 포석 연구라던가 혹은 정확한 계산과 판단력 이런 부분은 많이 부각이 되었지만 이렇게 오늘처럼 끈질기고 정말 투혼의 맹추격 이런 면은 또 다른 새로운 면을 본 것 같습니다. 사실 각광받지는 못했어요. 네, 참 아까 이세돌 선수 판도 그랬는데 그런 섬세한 면, 정말 중국에서 인정할 만한 종반의 마무리입니다. 두 판이 참 계속 흥미진진했죠. 그렇습니다. 내용은 뭐 전혀 달랐습니다만 이 박정환 선수의 바둑은 후반에 대반전이 있는 그런 뭐 식스센스급 영화였다면 이세돌 선수의 바둑은 이 초반에는 그냥 무난하다가 네. 순식간에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집중력 있는 바둑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결국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오늘 바둑 흑불개승입니다. 네, 이렇게 수거울 항저우의 박정환 선수도 주장전에서 1승을 추가합니다. 네, 오늘 바둑 정말 장르가 다른 두 판을 하루에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아주 드라마틱한 승부였는데요. 우선 이세돌 선수의 바둑 상대가 중국 랭킹 1위 스위의 선수 만만치 않은 상대 아닙니까? 네. 하지만 이세돌 선수가 평범하게 가다가 마지막에 한순간에 이제 승리를 낚아채는 이 승부 템포 조절 이런 면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박정환 선수는 시종일관 뭐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어떻게 타개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고 상대의 약점을 제대로 찔러가서 아주 드라마틱한 승부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번 바둑 역시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는데요. 한번 주요 장면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중반전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까지만 해도 중앙전에서 흙이 좀 마음에 드는 진행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실패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를 찔러서 여기를 끼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 백도를 공격하다가 실패를 했고 이제는 이 부근의 모양과 이 우변의 형태에서 뭔가 흙 집을 내야 미세한 승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백이 그렇게 쭉 나오면서 따내자 흙도 조금 열붐이 있었어요. 네, 흙도 열분이 많이 노출이 되었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이제 지켰는데 자연스럽게 백돌이 여기에 오면서 반집이 확보가 되고 그와 동시에 끊는 수가 통렬해지면서 흙이 받을 때 여기를 잡으니까 이 중앙전에서는 박정환 선수의 명백한 실패였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입니다. 탄샤오 선수는 여기 반집이 확보가 되어 있고 여기를 찔러서 두 점을 잡는 반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만 한 집이 확실하다면 이 백도는 살아 있어요. 흑이 이 백도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주변이 두터울 때 비상수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백이 네. 강하게 침입을 한 것이고요. 거의 살아 있다고 본 거죠. 네, 이 돌은 뭐 잡힐 리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한 칸을 띈 장면인데요. 돌이켜 보면 백이 여기서 조금 조심을 했어야 합니다. 지금 날일자로 씌어갔는데 이수로 그냥 가만히 한 칸을 띄거나 또는 이런 곳을 붙이거나 안전하게 두었다고 해도 여기 돌파와 네. 우상기 연타를 맛보기로 해서 사실은 흑이 좀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전은 날일자로 씌었죠. 아마 이수를 둘 때까지만 해도 지금 백이 흑을 몰아치는 흐름이라고 생각했지 이 백돌이 잡히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박정환 선수가 대반전을 보여주네요. 정말 상식을 파괴하는 반대쪽 붙임수가 나왔고요. 네. 지금 화점으로 두니까 이 귀에 있는 흙 한 점이 다쳤거든요. 박정환 선수가 이렇게 끊어가서 백돌이 잡히진 않지만 이제는 그래도 봉쇄는 완벽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곳에 한 점을 살려 나오면서 백돌을 잡으러 가는 것을 보고 있고요. 백도 안에서 살긴 삽니다. 이 한 집을 확보하면 살긴 사는데 이제 그 사는 과정에서 찝으니까 이으면 이제 백이 선수로 호구로 받아도 여기 느는 것이 선수라서 안에서 네. 한 집이 확보가 되어 있죠. 흑의 입장에서는 이런 공격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선수를 뽑아서 이제 귀를 가는 것이 중요했고요. 실전 진행을 보면 이렇게 끊고 백이 안에서 살긴 살았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런 교환까지는 그래도 백이 잘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우상기를 빠져서 이 2, 30여 수 전만 생각해도 이 붙일 때만 해도 탄샤오 선수가 이 돌이 이렇게 위험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막상 두자 만만치 않았어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패가 됐죠. 여기까지 처리를 하고 나서 네. 이제 이쪽 붙이는 수가 그래도 탄샤오 선수가 가장 어려운 부분을 잘 찔러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쪽은 다 아낌없이 해두었고요. 네, 여기서 이쪽 붙인수, 네, 좋았죠. 여기를 두니까 이렇게 치중을 갔고요. 저는 이 바둑을 좀 더 연구해보고 싶은 부분이 이 장면에서 실전 박정환 선수가 이 백도를 찔러 들어가다가 이곳에 자충을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냥 밀고 들어갔으면 과연 어떤 수가 있었을지 개인적으로 참 궁금하네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이쪽 라인이거든요. 여기를 두고 이제 백이 이으면 잡으러 가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백이 살 수 있느냐인데 사실 잡아도 집으로도 많이 했고 여기서 찍는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백의 연결은 불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연결이야 되겠지만 불가능합니다. 백이 먼저 단수를 쳐놔도 이제 뭐 뒤에서 치면 그만이니까요. 네. 이쪽 부분에 저도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수읽기를 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부분 처리에서는 박정환 선수가 실전에 이쪽을 괴롭히면서 결국 이 자충을 허용하면서 백이 사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 이후에 다시 패를 걸어가면서 이 패감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돌이켜 보면 이 마지막 승부가 참 대단합니다. 패감이 흙이 많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큰 패가 났을 때에는 자체 패감이 많아서 잡으러 가는 쪽이 불리하기 마련인데 오늘은 박정환 선수가 운도 따르고 승부호흡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바둑 보여주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박정환 선수가 1승을 추가하면서 한국 선수들이 6승 1패의 기록을 세웁니다. 네, 한국 선수들 정말 대단하고요. 특히 상대 대국자들이 중국 랭킹 뭐 1, 2, 3위 최강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지는 이 세계 대회에서의 전망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6라운드는 28일 낮 1시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6라운드도 함께 해주실 거죠? 지금까지 박정상 해설위원, 저는 정다은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